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의 그야말로 거침없는 질주와 함께 잘 나가는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실 JTBC와 MBC죠. 특히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친정인 MBC는 요즘 그야말로 무소불위, 안하무인, 무한질주 이런 말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 또 여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이 되겠습니다. 탄핵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이유는 이진숙 위원장을 좀 손보겠다, 이런 의도를 넘어서 이진숙 위원장이 MBC의 이 경영체제를 좀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MBC를 자기 편에 묶어둬서 또 탄핵 정국, 그리고 앞으로 혹시 있게 될지 모를 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MBC가 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여성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에 그야말로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그 비극을 정치적인 목적에 끌어들여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5월이었습니다. MBC의 기상캐스터로 입사했던 고 오요한나 씨, 1996년생으로 작년 9월에 참으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불과 28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오 씨가 생전에 MBC에서 선배들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결국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은 사건 이후에는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쉬쉬하기도 했고, 어떤 유서나 단서, 기록 같은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묻혀버릴 뻔했던 이 의문의 죽음이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사소한 계기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른 이 오 씨의 유족들이 오 씨의 휴대전화를 정리했어요. 유품을 수습했죠. 그러다가 이 휴대폰이 나오는데 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업체에 의뢰해서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이 오요한나 씨가 이걸 절대 풀 수 없는 비밀번호 같은 걸 걸어두지 않은 모양입니다. 뭔가 남기고 싶었던 게 있던 거죠. 누구나 이걸 볼 수 있게끔 문을 열어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니까 놀라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 씨의 유서, 그리고 각종 관련 기록들이 나왔는데 그 분량이 놀랍습니다. A4 200자 원고지라고도 흔히 하죠. 17장 분량, 총 2750자로 되어 있는 이 장문의 유서는 오 씨가 사망,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휴대전화에 메모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빼곡히 써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오요한나 씨는 이 유서에서 직장 선배, 그러니까 기상캐스터 선임 2명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모멸, 그리고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찾아보시면 참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그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게 그대로 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분노와 슬픔, 참 개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자식들을 제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주 더 컸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퍼져나가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특히 같은 또래 세대인 젊은 층의 분노와 이 반발, 이것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도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자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던 MBC가 이건 좀 안 되겠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공식 입장문이란 걸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용이 또 가관이에요. 우선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경우에도 사과부터 하는 거죠. 어쨌든 유족 여러분과 고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뭐 이런 걸 드린다. 이거 뭐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입장문에 첫머리에는 일단 이런 거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MBC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의 시옷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말을 해요. 유족들이 새로 발견된도 아니에요. 됐다고 주장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 하겠다도 아닙니다. 그럴 준비가 돼 있다. 뭐 요청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말이 여기에 다 내포돼 있죠. 참 이걸 공식 입장문이라고 낸 겁니다. 사과 제목부터가 입장문이에요. 공식 사과문이 아니고 거기에서 벌써 의도가 명백히 읽히죠. 마치 남의 회사 일처럼 무심하게 말하고 전제 조건을 아주 야릇하게 붙이고 당장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입장문을 봤을 때 참 그래도 35년 정도 언론사에 있어 온 사람으로서 참 개탄을 했어요. 이런 입장문이라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무성의하고 그야말로 뻔뻔스럽다고 할까? 그런 입장문을 처음 봤습니다. MBC 그야말로 요즘 탄핵 정국의 시청률이 아주 잘 나오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적극 밀어주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 거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 시청자들도 많은 민주 시민들도 분노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입장문이냐, 뭐 말도 할 수 없는 비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구구한 전제 조건도 구차스럽고요. 철저한 진상조사,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서 통상 나오는 이런 문구, 이런 형용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 유족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이런 말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입장문인지. 자, 오 씨의 휴대전화에서는요, 더 기막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오 씨는 사망 직전에 MBC 관계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피해를 알렸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하지만 MBC는 오 씨가 사망한 뒤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은폐하려고 했던 명백한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MBC는 역시 공식 입장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프리랜서라서 그랬나요? 참, 자신의 고충을 인사상담실이나 감사국 클린센터, 참 이름은 좋네요. 깨끗하게 하겠다는 센터, 여기에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어느 곳에도 알린 적이 없었다면서, 만약 고인이 생전에 피해 사실을 MBC 관계자에게 알렸다면 여기도 또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그 관계자가 대체 누군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란다. 참 대단하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뻔뻔한 말인가요? 그 유서에 자기들도 이 보도를 통해 보니까 오 씨가 피해를 알렸다는 MBC 사람의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그 기상캐스터 선배들 이름은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또 그건 뭐 MBC 입장에서 보면 사태가 커지면 계약 해지하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일종의 꼬리 자르기입니다. 하지만 MBC 직원, 무슨 감사국 클린센터, 또 그 앞에 뭐 인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정직원들이잖아요. 노조원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이름이 없으니까 알려주시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 그 이름을 안 써놨는데 어떻게 나오겠느냐. 사자무언이다. 이걸 아주 정확히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발뺌이 있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MBC는 공식 입장문의 말미에 이런 황당한 글을 써놨었습니다.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이걸 준동이라고 하네요.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유족 얘기하고, 극단적 선택 얘기하고, 진상규명 얘기하다가 갑자기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적반하장식의 글이 나왔어요. 비난이 당연히 쏟아졌습니다. 빗발이 쳤어요. 그러니까 MBC 부랴부랴 그 문장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린 데를 뭐합니까? 이미 다 캡처되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그 북한, 러시아와 멀어지고 왜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려느냐는 것을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서는 뺐지 않습니까? 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측들의 그 공통된 생각인가 봐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뺐습니다. 그러자 이 검사 출신이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9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썼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롯된 문제를 갑자기 정치적인 진영 논리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이 MBC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김웅 의원과 뭐 정치적인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저도 꽤 있습니다만 이 글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막지 못한 MBC는 흔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흔들려야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진상조사도 안 했는데 그럼 MBC는 흔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재차 이렇게 반문합니다. 100번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MBC 측은 또 이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들도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우리 MBC가 요즘 잘 나가니까 배 아프니까 이걸 기화로 MBC를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본말 호도, 본말 전도를 넘어서 대단한 치고 빠지기, 꼬리 자르기, 국면 전환, 이런 단어들로도 설명이 부족한 그런 태도입니다. 한 프리랜서 노동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억울한 죽음에 소속 회사로서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것, 또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의 당연한 그런 요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언론들은 이 요구가 오요한나 씨의 같은 세대인 2030 세대의 분노를 지금 대단히 촉발했다. 이 사태가 지금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SNS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30대 전후인 제 자식들도
이 문제 얘기만 나오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더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 얘기를 선정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MBC입니다. 이걸 탄핵 반대 시민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MBC 흔들기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의 분노가 마땅히 표출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뻔뻔하고 거만하고 김웅 전 의원의 표현대로 가증스러운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저는 아직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